sure that 한 다음에 your money, 당신의 돈이 using,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being used라는 수동 형태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보시면요. No skeleton, precious jewelry or gold has found 혹은 has been found 라고 되어져 있는데 skeleton은 지금 여기에서는 유골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떠한 유골도 귀중한 보석도 혹은 금도 in the disaster area 그 재난 지역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find가 되게 명확하게 사명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found 혹은 been found 뒤에 이 부분이 전치사구로 들어가 있고 명사 즉 목적어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구조만 봐도 우리가 수동태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게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애죠. 4번은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occur라는 단어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절대로 수동태로 쓰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얘는 어떤 경우에도 수동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그냥 우리는 occur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be used to가 앞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석을 조금 해서 보셔야 되는 건데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be used to ing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말 그대로 use가 수동으로 쓰여진 상태예요.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e used to ing를 쓰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이 익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말 aspirin이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익숙한지 아니면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건지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6번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투부정사를 능동형으로 쓸 것인가 수동형으로 쓸 것인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장에 보면은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는 그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무조건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앵무새들은 케이지 밖으로 허락되어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허용되어지는 걸까? 앵무새가 허락하는 걸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앵무새가 지가 허락을 해가지고 내가 문을 열고 나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허용이 되어져야 돼 라고 써주시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7번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by 다음에 뭘 쓸래? 라는 건데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이 ing들이 동명사예요. by가 전치사여서 그 뒤에 동명사로 따라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동명사를 능동의 형태로 쓸 거야? 아니면 수동의 형태로 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동명사 위에 있었던 투부정사도 마찬가지고 동명사를 얘기할 때도 얘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원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형태는 동명사 앞에 소유격으로 써주는 게 일단 원칙이죠. 근데 지금 이 문장에 보면 by와 동명사 사이에 소유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야 되겠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쨌든 토네이도는 의미상의 주어가 아닐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요 위가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어. 뭐 함으로써? 거대한 벽을 지음으로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uilding이 될 건데요.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이 의미상의 주어를 내가 잘 못 찾겠고 약간의 꼼수 아닌 꼼수를 부려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뒤에 있는 giant wall이 뭐겠어요? 목적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수동 형태로 쓰여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목적어가 있다라는 거는 동명사가 수동 형태가 아니라 능동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봐도 사실 building을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한번 보실까요? Advancements in Robotics라고 되어져 있고 Robotic 그러면은 우리 이거 Robotics라는 요 단어가 로봇 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공학에서의 발전은 have been revolutionized. 그래서 revolutionize가 무슨 뜻이냐면 혁신을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뒤를 한번 보세요. revolutionize 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industries라고 얘기하는 명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일반 동사 뒤에 들어가 있는 명사여서 어쨌든지 간에 얘가 목적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have been revolutionized 라고 쓰면 이거 누가 봐도 수동이잖아. 그러면 수동의 형태가 아니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현재 완료 진행으로 써주신 게 사실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겁니다. 왜냐면 been revolutionized에 밑줄이 가 있으면 그냥 bean을 빼버리고 revolutionized만 남겨두면 되거든. 근데 bean에는 지금 밑줄이 없잖아. 그럼 우리가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건 revolutionized만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 형태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건 현재 분사뿐이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volutionize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보실까요? The Korean national team who came back from Japan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who부터 Japan까지가 앞에 있는 Korean national team을 꾸며주는 주격관계대명사 절입니다. 그리고 나면 The Korean national team이 선행사이자 문장 전체의 주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ive가 동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unimaginably 상상할 수조차도 없이 rising 이라고 들어가 있죠. 열렬한 이란 뜻이에요. 요 단어 열렬한 이란 뜻이거든요. 열렬한 환영을 주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주어진 거겠죠. 팀에게는 팬들에 의한 아주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열렬한 환영이 주어졌다라고 써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수동태로 써서 was given 이라고 바꿔 써주시는 게 맞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10번 한번 보실까요? People who lack empathy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이렇게 꾸며주겠네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공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may have been raised by parents 부모에 의해서 길러져 왔을지도 몰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부모? 다시 who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때의 who를 우리가 앞에서 who처럼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거고요. 그 뒤에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절에서 동사의 수는 당연히 선행사 일치시켜주죠. 근데 주격관계대명사절의 동사를 수동으로 쓸래, 능동으로 쓸래도 누구한테? 선행사한테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들의 감정을 알리는 걸 회피하는 부모죠. 부모가 직접 회피를 할 거예요. 부모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있는 avoided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실게요. 자, 봅시다. The solar power plant라고 되어져 있고요. is being constructed. 그래서 being constructed의 밑줄이 들어가 있네요. 뒤에 보시면 construct 원래 건설하다라는 뜻인데요. 뒤에 보시면 in the southern part of 쭉 해서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앞에가 수동태로 쓰여지는 게 사실 맞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태양력 발전소는 건설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구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The administration has been delayed a decision on the controversial pipeline.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delay는 늦추다, 연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administration 그러면 요거는 행정부거든요. 행정부는 늦춰졌다가 맞을까 아니면 행정부가 늦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a decision 이라고 얘기하는 명사가 들어가 있네요. delay라는 일반 동사 뒤에 들어가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결정을 늦추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고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능동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를 delaying 이라고 현재 분사로 쓰면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돼서 그 행정부가 결정을 미뤄오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되겠죠. 3번 한번 보실까요? Archaeologists are studying some giant dinosaur footprint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that절부터 Scotland까지가 앞에 있는 Giant Dinosaur Footprints를 꾸며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격관계 대명사절의 수도, 동사의 수도, 동사의 태도 모두 선행사가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거대 공룡 발자국은 당연히 발견되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discovered가 아니라 앞에 있는 footprints가 복수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were discovered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한번 보실까요? The legendary figure skater appointed as an honorary ambassador to the 2018 평창 Winter Olympics라고 되어져 있고요. appoint 그러면은 임명하다. 지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상 딱 봐도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타동사가 돼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as, 전치사예요. 타동사는 절대로 전치사를 이렇게 뒤로 두고 그 뒤에 블라블라를 쓰지 않거든요. 목적어를 쓰고 싶으면 타동사는 그대로 그냥 명사를 쓰면 돼요. 근데 지금 뒤에 보면 as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라면 이 전설적인 피겨스케이트 선수는 임명이 되었겠구나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was appointed 요렇게 바꿔 써주시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보실까요? The author has written best-selling mystery novel. 이 사람이 아주 잘 팔리는 미스테리 소설을 썼죠. 그리고 그것이 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요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같은 경우 문장이 구조가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쉽게 요 소설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소설은 다수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translated라고 쓰지 마시고 얘를 우리가 수동으로 바꿔서 been translated 요렇게 써주시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6번 한번 보실게요.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A번 있는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irrigational canals라고 들어가 있죠. 일단 얘가 선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격관계 대명사절의 동사의 수와 태는 모두 선행사가 결정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irrigational canal 그러면 그냥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수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물을 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둔 곳인데 이 용수로 자체가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용수로가 물이 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능동 형태로 써서 brought를 일단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B번에 보시면 exist가 있는데 exist가 무슨 뜻이냐면 존재하다예요. 근데 이 exist는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해 볼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는 existed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C번에 한번 보시면은요. had heard냐, had been heard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but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이 had heard 혹은 had been heard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보시면 여기 문장의 시작 지점이 여기서부터거든요. The only descriptions we have of them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We have of them이 앞에 있는 the only descriptions를 이렇게 꾸며주는 게 되겠네요. Come from Greek writers 라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who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who가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who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soldiers 끝까지가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Greek writers를 꾸며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후 주격관계 대명사절의 주어가 원래 그리스 작가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작가들이 돌아오는 군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그냥 들었다라고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능동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1번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7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일단 빈칸이 네모 있는 부분들부터 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writing poetry 그랬으니까 시를 쓰는 것은 has been shown일까 has shown일까 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시를 쓴다라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been shown을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be used to 다음에 원형을 쓸 거야, ing를 쓸 거야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은 100%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라는 것을 오랫동안 다른 정신적 건강의 욕구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가 맞겠죠. 그러면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그러면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C번 한번 보실게요. 지금 C에서는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For your targeting, being targeted 라고 들어가 있는데 for가 일단은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you가 소유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targeting 혹은 being targeted가 전부 다 동명사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소유격인 you가 뒤에 들어가 있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타겟을 만들 거냐 아니면 네가 타겟이 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타겟 뒤에 보시면 Cognitive Development Period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요 부분에 명사 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지금 요거는 목적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 우리는 능동 형태의 동명사를 써주시는 게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argeting을 선택을 해주실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정답이 3번이 되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글을 처음부터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In living birds, 살아있는 새들에게 있어서 feathers have many functions other than flight. 날개라는 것은 비행 이외에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They help to, 그들은 새를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a bird가 목적어, worm이 목적격 보어고요. 그러면 이 앞에 쓸 수 있는 거는 keep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by trapping heat produced by the body close to the surface of the skin. 그래서 피부 표면 가까이에 신체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열을 가둠으로써 셀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 Feathers may also be used to mate라고 되어져 있고요. mate는 지금 저기서 짝이잖아요. 짝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요 be us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짝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거니까요. 뒤에는 attract라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tail of Caudipteryx carried a large fan of long feathers. 그래서 뭐 깃털 공룡이 뭐 블라블라 하고요. A structure that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C번 있는 문장을 보죠. The rest of the body, 그 신체의 나머지 부분은 seems to have been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have been이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쓸 수 있는 거는 수동의 의미라면 pp를 쓸 거고요. 능동의 의미라면 ing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신체의 나머지는 and much shorter feathers, 더 짧은 깃털들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아요. cover는 덮다거든요. 근데 신체가 덮여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수동으로 써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cover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분사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가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분사는 별로 어렵지 않아 얘들아. 왜냐면 꾸며주는 애가 어디까지나 대부분 보이는 그 분사의 앞에 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분사 앞에 들어가 있는 애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야 능동의 관계야 이것만 거의 따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과정으로 가면 이 분사가 누구를 꾸며줄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게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이제 얘를 찾기가 쉽지 않아지고요. 그 다음에 분사를 능동형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분사로 쓸 거야, 과거 분사로 쓸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문장의 구조만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아서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기는 하죠. 자, 어쨌든 분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분사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현재 분사는 우리가 형태 자체가 동사 원형에 ing를 써주는 걸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요. 과거 분사는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를 과거 분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종류를 나눴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기능도 다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의 역할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죠. 분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라고 물으면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뭐야? 라고 물으면 얘는 첫 번째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명사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명사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 문장 내에서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라는 보어의 위치에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분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명사를 서술하는 보어로서 쓰여지더라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하는 이제 분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명사 수식을 할 때요. 일단 우리가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능동의 의미와 그 다음에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을 직접 한다라는 의미와 동작이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수동의 의미와 동작이 끝났다라는 완료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고 요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면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서 현재 분사 쓸 거야, 과거 분사 쓸 거야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앞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애들이 하는 동작이야, 받는 동작이야, 요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작가는 직접 자기가 쓰는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writing the book 요렇게 쓸 거고요. 그 책을 쓴 작가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야 내가 writing을 되게 이상하게 써놨는데 너네 왜 나한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그 다음에 책은 쓰는 게 아니라 쓰임을 당해야죠. 그러니까 뒤에서 written이 들어가서 작가에 의해 쓰여진 책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렇게 쓰는 걸 명사의 수식을 하는 현재 분사다라고 얘기하는데 명사 수식을 하는 분사가 위치를 조금 조심해 줄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 혼자서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분사가 먼저 오고 꾸밈을 받는 명사가 뒤로 갑니다. 근데 분사구가 명사를 꾸며줄 때가 있겠죠. 요렇게 될 때는 우리가 꾸밈을 받는 명사가 먼저 오고요. 분사구가 요렇게 뒤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잠자는 아기라고 얘기를 하려면 sleeping baby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sleeping이라는 현재 분사 혼자서 뒤에 있는 baby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대 위에서 잠자는 아기라고 쓰려면은 침대 위에서 잠자는 이라는 표현이 아기를 통째로 꾸며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 baby sleeping on the bed 이렇게 써서 뒤에 있는 sleeping on the bed라고 얘기하는 현재 분사구가 앞에 있는 baby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분사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는 요 사이에 명사와 분사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항상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maybe 한 다음에 who is sleeping on the bed 얘가 생략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가 혼자서 꾸며주느냐 아니면 분사가 덩어리가 돼서 명사를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좀 달라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번에는 명사를 서술해주는 이제 분사를 한번 보십시다. 일단 첫 번째 명사 서술을 해줄 때 얘가 주격 보어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야. I was surprised at the news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surprised가 과거분사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앞에 있는 주어의 감정을 설명해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주격 보어로 쓰여졌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자. She is studying English. 그러면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분사가 어디 있을까? 라고 얘기해서 보면 studying 이 지금 현재 분사예요. 그러면 저 아이는 그녀라는 이 문장의 주어가 직접 하고 있는 행동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주격보어 자리에 쓰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격보어 자리에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가 현재 분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냐면 지각동사가 문장의 동사로 쓰여졌을 때 그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뒤에 현재 분사가 목적격 보어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물론 지각동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때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으로도 바뀌어 써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지각동사에 포함이 되어지는 동사는 see, look at, watch, 그 다음에 hear, listen to, 그리고 feel, touch, notice, 기타 등등 이런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면요. I saw him dancing on the stage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saw가 지각동사, 힘이 목적어고요. 이 남자가 목적어가 직접 하는 행동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현재 분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꼭 현재 분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 분사가 쓰이면 앞에 있는 동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목적어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I had my computer fixed 라고 되어지는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문장 성분을 한번 나눠보면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만 보면 내 컴퓨터가 고치는 행동을 직접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가 고치는 행동을 당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ixed라고 얘기하는 과거 분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사역동사라 그래서 fixed를 원형인 fix라고 쓰거나 그러면은 틀리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의 과거 분사는 앞에 있는 동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면은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만 더 들자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문장은 나는 내 사진이 그에 의해서 찍히기를 원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문장 성분을 한번 나눠보면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그리고 내 사진은 찍혀야죠. 당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aken 이라는 과거 분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지금처럼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서술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보십시다. 감정을 나타내주는 분사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준만 명확하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 감정을 유발하는 거냐 아니면 그 감정을 직접 느끼는 거냐에 따라서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을 유발한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분사를 쓰게 되고요.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 과거 분사를 쓰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누가 라는 거죠. 누가 감정을 유발하고 누가 감정을 느낄 거냐, 누구와의 관계를 볼 거냐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가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명사와의 분사가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명사와의 관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shocking을 선택을 해줘야 될까요? shocked를 선택을 해줘야 될까요? 그쵸. 엄마는 그 소식에 충격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shocked가 앞에 있는 my mother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exciting을 써야 될까요? excited를 써줘야 될까요? 그쵸. exciting이에요. 지금 얘가 설명해 주는 건 앞에는 콘서트고 콘서트는 자기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쯤 우리가 예문을 들면 어떤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분사가 사람을 설명해 주면 과거 분사 쓰고 사람이 아닌 걸 설명해주면 현재분사 쓰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boring 혹은 bored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 거냐면 뒤에 있는 man을 꾸며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 라고 얘기하면 뭘 선택해줘야 될까요? boring? 도 되고 bored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단지 boring이 쓰여지면은
지루함을 주는 그 남자가 싫어가 될 거고요. bored가 들어가면 지루함을 느끼는 그 남자가 싫어가 되는 거거든요. 의미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사람과 사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사구문이 그래서 우리가 책을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에 일단 책 우리 몇 쪽이냐면 30쪽이거든요. 위에 한번 보시면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를 생각해라.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쉽게 수식받는 명사를 주어, 그 다음에 분사를 동사처럼 놓고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보면 조금 나아져 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 이라는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맨 밑에 보셔서 감정동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라 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그 감정분사가 누구를 설명해 주거나 누구를 꾸며줄 거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지금 이 책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감정동사의 분사형도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 의미상의 주어는 분사가 주격보어라면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게 되고 목적격 보어라면 문장의 목적어가 그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면 ing, 즉 감정을 유발하면 ing,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게 되면은 과거 분사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는 사실 그 분사의 주체가 누군지를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수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동사의 행동을 하는 애가 누구야 라는 거를 찾아야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분사도 똑같이 능동형과 수동형의 의미가 있는 거여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사 구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독해를 보실 거예요. 117쪽 4번이고 봅시다. When I worked for a large electronics company that manufactured laser and inkjet printer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외는 시간의 부사절의 접속사라서 뭐뭐 할 때가 돼야 되겠죠. 내가 work for 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 라고 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주 큰 electronics company 그러면은 전자제품 회사를 이렇게 쓰거든요. 전자제품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라는 거죠. That manufacture laser and inkjet printers라고 있고요. 요때 요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that부터 printers까지 이 앞에 있는 전자제품 회사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레이저와 잉크젯 프린터들을 생산하고 있었던 전자제품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을 때 I soon discovered, 내가 곧 발견하게 되었죠. Why there are often three versions of many consumer goods 라고 있고요. 지금 여기 Y부터 쭉 해서 우리가 이만큼을 관계 부사절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래서 요때의 Y를 관계 부사로 보시고요. 요 앞에 the reason 이라는 선행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종종 많은 consumer goods 라고 되는데 요거는 소비자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소비자 제품들의 세 가지의 버전이 종종 있는 이유를 내가 곧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If the manufacturer makes only one version of its product, 만약에 제조업자가 그 제품의 한 가지 버전만을 만들게 되면 people who bought it이라고 있고요. who bought it이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겠죠. 그것을 구매한 사람들이 might have been willing to spend more money 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might have pp 그래서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했었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썼을지도 몰라 라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be willing to 동사 원형, 그래서 요거는 기꺼이 뭐뭐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얘랑 우리가 반대되는 표현으로 주로 쓰는 게 be unwilling to도 있고요. 그 다음에 be reluctant to도 있습니다. 전부 다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쓰기를 쓰는 것을 기꺼이 했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거죠. So, 그래서 their company is losing some income. 회사는 몇 가지 수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품이 하나만 있어. 예를 들면 뭐 $100짜리 프린터가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제품이 $300짜리였어도 기꺼이 돈을 지불을 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00짜리밖에 없으니까 회사는 $200의 손해를 보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 $200를 잃어버린 거야. 네가 손해를 보게 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If the company offers two versions 이라고 들어가고 만약 회사가 두 가지의 버전을 제공을 한다면 one with more features and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두 가지 버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컴마 사이에서 해준 겁니다. 더 많은 feature라고 되는데 이때 feature는 특징이죠.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그리고 더 비싼 나머지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one이 있고 the other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물건은 두 개의 버전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얘기할 때 하나는 one,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의 것보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더 비싸더라 라고 얘기해서 그러한 두 가지의 버전을 회사가 제공하게 된다면 People will compare the two models. 사람들은 그 두 가지의 모델을 비교를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still buy the less expensive one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전히 그리고 사람들은 덜 비싼 것을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one은요. 앞에 있는 모델을 받아준 거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덜 비싼 걸 사게 되겠죠. But 그러나 if the company introduces a third model with even more features and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 two 라고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회사가 introduce 라는데 이때 introduce는 도입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모델을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모델이 even more features 라고 해서 이때 even은 뒤에 more가 비교급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썼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훨씬 더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비싼 the other two 나머지 두 개보다 훨씬 더 특징도 많고 훨씬 더 비싼 세 번째 모델을 만약에 회사가 도입을 하게 된다면 Sales of the second model 두 번째 모델의 판매가 go up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Many people like the features of the most expensive model.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가장 비싼 모델의 특징을 좋아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not the price, 가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the middle item, 중간의 물건은 has more features than the least expensive one 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the least expensive 그러면은 가장 덜 비싼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덜 비싸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가장 싼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가장 싼 모델보다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it is less expensive than the fanciest model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less expensive than 그래서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열등 비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less 원급 than 이렇게 써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fanciest라고 할 때 이때 fancy가 무슨 뜻이냐면은 화려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모델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비싸고 기능도 많고 이런 애보다는 덜 비싼 물건이 되죠.
They buy the middle item. 그들은 중간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Unaware that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이긴 한데 이 unaware 앞에는 밍이 생략되어져 있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뭐 하면서 라고 얘기하는 동시동작 나타내주는 분사 구문이 되겠죠. They have been 그들이 블라블라블라 했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세 가지의 물건이 제시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덜 비싸고 기능은 더 있는 가운데 거를 구매를 하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가운데 거가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싼 걸 구매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가운데 물건이 있고 제일 비싼 물건을 놔서 세 가지의 선택지를 줌으로써 생긴 문제는 사람들이 결국 회사에 의해서 조종을 당해서 더 비싼 걸 구매하게 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보시면 manipulated by 라고 되어져 있고 manipulate 그러면은 조종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가격의 물건의 존재에 의해서 조종되어진 거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persuaded by a high volume, low margin strategy 라고 들어있는데 이때 strategy 라는 표현은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igh volume 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대량의 low margin, 낮은 마진에, 저마진에,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거는 우리도 사실 마진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한글로 굳이 바꾸자 그러면은 수익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량의 저수익의 전략에 의해서 설득되어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버전의 세 가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운데 버전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취했잖아요. 그러면 저마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3번 보시면 try to keep purchasing unnecessary product. 불필요한 물건을 지속해서 구매하도록 속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이게 불필요한 물건의 구매와는 좀 글 내용 자체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 되긴 어렵겠네요. 4번 fool. 그러면 원래 fool이 가지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동사로 속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았어요. By wrong information on the price. 가격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 속았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는 아니잖아요. 명확한 정보는 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은 아닐 거고요. 5번 exposed to a discounted price repeatedly 라고 들어가 있고요. 반복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노출됐다고요? 가격의 할인이란 얘기를 이 글에서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 적 없는 거는 쓰지 마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1번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6번 한번 보실까요? 6번 How did the human mind evolve? 라고 들어가 있고요. evolve라는 단어는 진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라는 거예요. One possibility 라고 들어가 있고요. possibility 그러면은 가능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진화의 과정에 관한 한 가지 가능성은 is that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라는 거죠. Caused our brains to evolve the way they did 라고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맨 뒤에 보시면 they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 they는 앞에 있는 our brains를 받아준 표현이에요. 우리의 뇌가 했었던 방식을 진화시키는 원인이 되어진 블라블라블라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두뇌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화가 되어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지가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실게요. Human tribe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tribe라는 단어는 원래 종족이라는 뜻이죠. That could outthink its enemies 라고 들어가 있고 outthink라는 표현이요. 뭐뭐보다 더 우수한 생각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at부터 enemies까지가 human tribe를 꾸며주는 표현이 되겠죠.
적들보다 더 우수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인간의 종족은 even slightly, 심지어 가볍게라도 우리가 그렇게 A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B 부족은 이렇게 된 거죠. possess a vital advantage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 vital이라는 표현은 중요한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The ability of your tribe, 당신의 종족의 능력은 to imagine and predict where and when a hostile enemy tribe might strike 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to imagine and predict라는 부분이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predict는 예측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where부터 여기까지는 where랑 when이 전부 의문사로 쓰여진 간접 의문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hostile, 그러면 요거는 적대적인 이라는 뜻이죠. 언제 어디에서 적대적인 적 부족이 might strike 라고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의 strike는 attack의 뜻이에요. 공격하다란 뜻입니다. 공격을 하게 될지를 상상하고 예측하는 너의 부족의 능력과 and plan accordingly 라고 되어져 있고요. accordingly 그러면은 그에 따른 계획은 gives your tribe, 당신의 부족에게 a significant military advantage 라고 되어져 있고요. significant 그러면은 큰, 현저한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enormous 같은 의미입니다. 현저한 군사적 이익을 너의 부족에게 준다라는 거죠. The human mind, 인간의 정신은요, became a weapon in the struggle for survival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struggle 그러면은 투쟁이라는 의미거든요.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의 무기가 되었죠. A weapon far more decisive than any before it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 decisive라는 표현은 결정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far가 들어가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more decisive라는 비교급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교급 앞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비교급 강조해준 표현이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 이전에 어떠한 것보다도 훨씬 더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겠죠. And 그리고 this mental advantage was applied, 이러한 정신적 이점이 적용이 되어졌을 때 라는 거고요. 원래 apply는 적용하다인데요. was applied니까 적용되어지는 거죠. over and over 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때 over and over는 계속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랑 우리가 비슷한 뜻으로 again and again, 뭐 repeatedly 이런 표현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해서 이제 이러한 정신적 이점이 적용이 되어지고 within a succeeding generation 그리고 각각의 succeeding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건데요. succeed라는 여기에서의 표현은 연속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속되는, 이어지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되어지는 각각의 세대 내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정신적 이점이 적용이 되어지겠죠. The tribe that could outthink its opponent라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that부터 opponents까지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이 될 거고요. opponents라는 단어는 상대방이란 뜻입니다. 그것의 상대방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부족은 was more likely to succeed in battle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be more likely to 동사 원형 그래서 뭐뭐 할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then pass on the genes responsible for this mental advantage to its offspring 이라고 되어져 있고 pass on 그러면은 물려주다라는 뜻이에요. 그 유전자를 물려주게 돼요. 어떤 유전자냐면 responsible for 그래서 뭐뭇에 책임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능력에 책임이 있는 유전자를 to its offspring 그래서 offspring은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의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겠죠. You and I 그래서 너와 나는 are the descendants of the winners라고 되어져 있고요. descendant라는 단어는 후손입니다. 그래서 승자의 후손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정신적 능력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발전했다? 경쟁, 갈등, 전투를 통해서 인간의 뇌는 진화했구나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죠.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될 표현도 아마 그런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은 physical power to easily hunt prey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prey라는 단어는 먹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먹이를 사냥하는 신체 능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먹이 사냥의 문제가 아니죠. 2번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one's inner circle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한 사람의 내부 집단에서의 개인적 책임성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2번을 왜 우리가 지금처럼 보기를 넣어놨냐면 마지막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responsible for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위에 있다. 아싸 하고 찍는 게 2번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되고요. 3번 한번 보시면은요. instinctive tendency 이런데 instinctive 그러면 요거는 본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피하려는 본능적인 경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죠. 언급하지 않은 거는 빈칸에도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superiority in the number of one's descendant라고 되어져 있고요. superiority라는 단어는 우월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의 후손의 수에 있어서의 우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화의 결과죠. 우리는 지금 빈칸에 넣으려는 게 진화의 원인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화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넣을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5번 competition and conflicts 경쟁과 갈등 with other human tribes 다른 인간 종족과의 경쟁과 갈등에 의해서 원인이 되어졌더라 라고 얘기하는 5번을 정답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숙제 오늘이 단어가 분사 관련해서 프린트 드릴 테니까 그거 풀어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독해책이 유닛 15까지 풀려 있어야 되거든요. 숙제를 다 내줬어서 유닛 16에서 16이 16문제였던 것 같아. 저번에 16도 16도 풀었어? 네, 쓰여져 있는 게 16이 안 쓰여져 있냐? 그러네. 16까지 풀어오라 그랬네. 그러면 오늘은 프린트만 풀어서 봅시다. 네, 이렇게 하실게요.